네. 자, 약속을 지키는 서영교. 아, 네. 서민의 영원한 달인 줄 알았더니 3천만 서영교가 되어서 와우. 오셨습니다. 네. 어제 약속드린 대로 저희가 오늘 시즌2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회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3천만 뷰. 야, 만 잠들었을 때 우리는 깨요. 네. 어린데 그 노래를 아는군요. 그럼요. 어려요 제가? 오, 새파랗게 어린데 그 노래를 아는군요. 우리 네. 대학교 때 부르던 농민가. 그러니까 농민가 아시는 분들 함께 예. 시작. 3천만 잠들었을 때 우리는 깨요. 배달의 농사형제 울부짖던 그만하시고요.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아침을 깨워드렸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시죠? 파이팅. 진짜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네. 정말 한 명의 국회의원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구나. 제가 예. 밤사이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문제적 국회의원들도 더러 계시지만 네. 그래도 한 사람의 의원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어제는 저희가 띠지 네. 비니로 띠지를 위주로 비니로 했어요, 저희는. 예. 비니로 서영교라고 비니로 띠지를 좀 위주로 살펴봤는데 오늘은 더 충격적이죠. 마약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비니로 띠지를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더 얘기하실 게 있어요, 비니로가? 예. 거기에 있는 그 예. 수사관 중에 한 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 사무 규칙에 보면 네. 이거 특별하게 얘기 없으면 다 해체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음. 거기 나와서 아니 이게 해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저렇게 비닐에 다 싸져 있는데 해체할 수 있어요? 네. 저기 5천만 원이라고 딱 써 있는데 이걸 해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져온 증거물 그대로 보관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자기네 사무 규칙에 의하면 해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버젓이해요. 네. 그런데 그 사무 규칙을 다시 찾아봤어요. 뭔지. 그래서 그날 그 옆에 있던 변호사가 그 사무 규칙을 딱 찾아보고 내가 이럴 줄 알고 사무 규칙 찾아봤어요. 김필성 그렇게 하고. 변호사.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하도 당했다는 거죠. 이거 뭐에 의하면 이렇고 검사들이 항상 그러면 그게 맞나 보다 다 그렇게 해서 그렇죠.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 규칙을 진짜. 찾아봤다고 이야기해서 예. 제가 또 사무 규칙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예, 나왔습니까? 이 사무 규칙에는 네. 원형 보존의 필요 유무에 관한 지위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원형 보존할까요? 네. 어떻게 할까요? 네. 라고 지위를 받아야 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원형 보존을 받지 않게 될 때는 또 그 지위를 받아서 사인을 해놔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비닐에 쌓여져서 이런 돈 본 적이 없어요. 예. 어머 이런 돈을 받았네. 이렇게 갖다 놔야 되는데 예. 이게 상식이고 사무규칙에 저걸 해체 아무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던 거죠. 세상에. 와. 그 사무규칙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써서 나왔어요. 예. 원형 보존의 유무에 관한 지위를 받아야 한다. 네. 검사로부터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형 보존이 필요 없다는 내용도 그 지위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압수표에 그 뜻을 기재해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납득할 수 없는 게 그 젊은 새내기 수사관들이 어떻게 그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국회 출석해서 국회가 얼마나 엄중한 자리인데 국민 앞에 보고 드리는 자리에서 저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표정 하나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좀 무섭네요. 그렇죠. 무섭죠. 예.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께 검사, 이희동 검사 등은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잘 이해 못했습니다. 라고 거짓말했다 바꾸잖아요. 네. 이게 2018년에 주어진 돈이라 지금 정치자금과 그러니까요. 상관없다고 없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게 22년. 5월 13일이라고 읽어보라고 그렇죠. 합니다. 그럼 읽어요.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네. 잘못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장검사씩이나 된 그 유명한 남부지검의 제일 높은 자는 나오지도 않았고 네. 두 번째로 높은 자가 나와서 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 허위 진술했다고 말을 바꿉니다. 그런데 또 수사관이라 그러면 또 더 일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젊고 영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영악하기 그지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저희들 사무규칙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따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무규칙은 거짓말이었던 그러니까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검사와 수사관이 거짓말하기로 작정을 하면 국회에 나와서도 거짓말을 하고 검사와 수사관이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나왔을 관봉이었을 가능성, 또는 윤석열 대통령실로 가는 길목이었을 가능성, 네. 인사청탁이었을 가능성 등등. 그런데 왜 검사나 수사관이 이걸 버리겠어요? 예. 그거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 아니고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 검사와 수사관이 잘못된 권력의 그 뭐랄까 하수인 노릇을 확실히 했다는 네. 걸 그날 보여준 증거이고, 네. 제가 오늘 한마디 더 드리고 싶었던 건 그겁니다. 없는 내용을 네.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네가 써온 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온갖 욕설도 네. 넣어놓고 이런 걸 네. 보면서 이 사람들을 확실히 처벌하고 가중 처벌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상설 그 내용을 특검 한번 더 통해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그 장면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야,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돼야 돼가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해서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영악하게 살아남아야 돼. 그 표징 같은 친구들 같았어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시켜가지고 괴물을 만들었네. 괴물입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공부 열심히 해서 네. 검찰 수사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훌륭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괴물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런 방식이 범죄 과연 자금을 숨겨주고 그러니까요. 없애주는 네. 괴물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 특검에 저희가 가서 이번 특검에 이 내용이 정확하게 수사 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사해달라고 요구했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다종다기하게 우리가 이 내란을 겪으면서 정말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살펴봐야 될 요소가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이 든 그 장면이었습니다. 네. 마약으로 가겠습니다. 네. 더 황당한 네. 백혜룡 경정의 폭로는 진짜 충격이었어요. 대통령실이 내란 자금 조달을 위해서 마약 독점 사업을 진행했다고 확신한다. 진짜 이 정도면은 정말 막가자는 거죠 수준입니다. 막장 네. 드라마가 열리고 있다. 네. 예. 대통령실이 내란 자금을 위해서 마약 독점 사업을 했다. 이 세계가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세계가 깜짝 예. 놀랄 일이죠. 예. 그런데 믿기세요? 안 믿겨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제가 사실은 백혜룡 경정님 취재하면서 이 증거가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중요한 뭔가. 건 믿기지 않죠. 네. 그런데 지금은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구도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불법 비상계엄 할 거라고 김민석 의원이 나와서 비상계엄 제보를 받았어요라고 할 때 저조차 왜 저런 얘기를 하지? 네. 지금 이 시점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다 준비돼 있었고 네. 비상계엄이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추적해 보니까 비상계엄에 관한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추미애 의원도 그 얘기를 해서 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지력을 가졌어요?라고 예.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예지력이 아니고 제보가 들어옵니다. 제보가 라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불법 비상계엄은 아무도 안 믿어요. 믿기지 않는 내용이에요. 예. 불법 비상계엄을 했어요. 예. 그러면 백혜룡 경정의 얘기는 그 전에 이야기한다면 이 얘기까지는 못 믿죠. 그런데 지금은 다 그럴싸하고 그렇게 갈 거라고 믿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정황이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제보가 그렇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예. 놀라셨습니까? 제보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 네. 너무나 황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네. 당시에 법무부 장관은 나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네. 백혜룡 경정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그리고 네.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이미 검찰에 고발을 해놨기 때문에 네. 이에 따라서 처벌받을 거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백혜룡 경정은 아니다.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남부지검 특수부의 형사 6부를 폭파시켰다. 네. 왜 마약 수사 덮으려고 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원님께서 좀 추가로 확인하신 내용 있으십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이잖아요. 네, 네. 이게 마약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진행되고 있다가 마약 수사가 중단되었잖아요. 맞습니다. 백혜룡 경정과 영등포 경찰서에서 마약 수사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마약 범죄자들이 잡혔잖아요. 잡혔는데 일부만 잡히고 일부는 놔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잡히잖아요. 예. 이런 과정 속에서 검찰이 뭘 했습니까? 묻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 남부지검의 백혜룡 경정이 계속해서 영장 청구를 합니다. 네. 영장을 요청합니다. 네. 영장이 계속
기각됩니다. 예. 아니 중요한 때 영장이 계속 기각되면 되겠습니까? 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영장이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네. 영장을 검찰이 받아서 네. 법원에 청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거기서 기각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거기서 함께 수사를 해주던 사람들이 폭파됐어요. 네. 그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누구예요? 그래서 백혜련 경정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을 백혜련 경정은 전부 다 관계 속에서 예. 알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리고 한동훈이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뭡니까? 마약 이야기잖아요. 마약과의 전쟁 선포를. 마약과의 전쟁 선포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이태원 사건 때, 예. 이태원 참사 때. 때 예. 마약 옷을 입은 사람이 50명이 풀립니다. 네. 서울경찰청에서. 예. 그 경찰청 중에 50명의 마약 옷을 입은 경찰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어요. 수사관 얘기하시는 거죠? 마약 수사관. 마약 수사관이라고 하는데 경찰이 나갑니다. 그 자리에. 경찰이. 예, 마약 수사관이라고 해서 예. 경찰이 옷을 입고 나갑니다. 예. 수십 명이 나갑니다. 예. 제가 물어봤어요. 예. 아니 그걸 왜 나갔냐. 그렇죠. 거기서 그 상황에서 이 위기에 예. 당신이 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폴리스 라인이라도 주고 치고. 빨리 하나라도 구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가서 그 마약을 잡고 그래서 예. 마약 관계된 자는 잡았냐. 예.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마약 관련한 것을 분위기를 띄우는 거죠. 네. 여기서 마약하면 다 죽어. 근데 하나도 못 잡고 사람들만 수없이 죽어나갔어요. 그때부터 전 진짜로 고민했어요. 네. 이 사람들이 마약을 잡을 생각이 있는 거야? 마약이라고 여기 나와서 다 죽어라고 하면서 마약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그리고 마약에 다른 통로가 있는가? 네. 왜냐하면 이들이 되고 마약을 잡았다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네. 그리고 백혜련 경정에 이 마약이 무마된 사건만 나와요. 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서영교의 촉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촉으로 그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기재위 했었고요. 네네. 그 다음에 행안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이 기재부 안에 세관이 있습니다. 관세청. 네네네. 관세청 불러서 얘기를 했죠. 아니 이 사람들이 그러면 들어올 때 검색대를 지나갑니까 안 지나갑니까? 지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어제 그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검색대를 옆으로 지나가지 않고. 않았어요. 예. 그럼 또 마약이 이거 그래서 얘네들을 잡은 거예요. 잡고 이 사람들의 예. 문제가 있고 세관이 관여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말고 그러면 저한테 얘기한 건 네. 그거예요. 의원님 이 사람들은 검색대가 부족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주장. 검색대가 부족해서 이 사람들이 글로 안 지나가? 어쨌든 제가 검색대 예산도 또 보내줬어요. 예. 그랬는데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의원님 대신 이거 말고 화물로 오는 건 다 잡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도가 떡하니 나온 예. 거예요. 화물에서 그러니까요. 도마에서 들어오는 마약은 다 통과되었다. 그러니까. 그럼 이건 또 뭐야? 네. 그러니까 이거는 봐주는 세력들이 계속 있는 있는 거다. 것을 3월 20일 날 국회 본회의에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 특검안이 통과가 됐는데 왜 이게 상설 특검 임명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이때는 상설 특검을 임명해야 되는데 이때 아마 윤석열이 있었고 네. 윤석열이 파면당하고 네. 파면당하기 전이죠. 그렇죠. 4월 4일에 파면됐으니까. 예. 그래서 대행들이 있었을 네. 텐데요. 그들이 임명하지 않은 겁니다. 예. 그러면 이재명 정부라도 빨리 임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임명을 해 나가야 되는 네,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특검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이 내용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거죠. 보면 띠지도 상설 특검 하라는 게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고 법무부 띠지가 장관. 대통령이 상설 특검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 정성호 장관에게 상설 특검. 왜냐하면 아니죠. 검찰 수사를 특검이나 상설 특검이 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특검이나 특검이나 상설 특검. 특검이나 검찰이 하지 말고 예, 그 밖에. 특검이나 상설 특검이 특검입니다. 해라.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지금 특검이 하는 수사 범주 안에 들어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김건희 특검 안에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 안에 2조 14항에 네. 제가 만들어 넣어놨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사건, 샤넬백 뭐 등등 관련해서 네. 검찰이 이 수사를 은폐하고 정리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네. 수사를 은폐하고 조작한 사건은
수사 범주안에 14항에 넣어놨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진짜 기간 연장을 30일로 안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 한 300일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일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를 다 어떻게 네. 오늘 보니까 무슨 또 방금 전에 나온 게 김건희 씨 요양원 있잖아요. 네. 롤렉스 시계가 이번에 또 나왔더라고요. 네. 드디어 아는 브랜드 나왔습니다. 롤렉스. 롤렉스만 있겠습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뇌물 요양원에서는 롤렉스, 네. 오빠 집에서는 이후환 그림, 그리고 또 돈가방. 이상민 집에서는 샤넬백, 그리고 돈가방. 네. 그렇죠? 그 돈도 이상해요. 그 현찰. 네. 도대체 뭔지. 그것도 이상민 자택에서 확인된 현찰도 궁금하고 네. 지금 어제 JTBC 보도에 따르면 또 다른 관봉건이 또 나왔다고 하는데 또 다른 관봉건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다 우리 국민 세금인데 그렇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또 한 번 밝혀두지만 네. 박지원 대표께서 정보위에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1억 7천 1억 6천만 1억 원을 7천. 관봉이겠죠. 당연히 예. 국정원이 용산 김건희 윤석열에게 줬다. 예.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예. 이 돈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는 빙산의 일각만 발견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아니었을까요? 날짜와 이것들 다 체크해야 되는데요.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을 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한동훈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흐름들을 알고 있을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몰랐다면 그 당시와 시간을 봐야 하는데요. 몰랐다면 무능해서 문제, 알았다면 알아서 덮어서 문제 네. 등 여러 가지를 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조경식 전 KH 네. 부회장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권성동 의원하고 주고받은 그 녹취 파일은 입수해서 저희도 보도를 한 바 있는데요. 그 잠실 롯데호텔에서 만난 사진도 나왔는데 권 박사라고 부르더군요. 권성동 네. 의원을 권 박사. 네. 국회의원 박사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근데 네. 박사라는 표현을 써니까 친밀감의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 권 박사를 자기가 48억 원을 네. 그쪽에서 권 박사 측에서 요구를 했다. 네. 자기는 20억 정도로 하려고 그랬는데 네. 48억을 요구했다는 것이고 중간에 사람이 끼면서 중간에 예, 권 박사랑 아주 가까운 사람 예. 그리고 조경식 부회장하고도 가까운 사람이 끼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늘어나게 되었다. 예. 그래서 그날 롯데호텔에서 둘이 서 있는 사진을 그쪽 사람이 찍어줬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고요. 예. 앉아서 또 배상윤과 전화를 합니다. 권성동이 네. 예. 직접. 그 내용도 찍었다. 네. 그리고 돈을 주고받는 장면도 뭐 있다. 이렇게는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거까지는 저희가 확인은 안 되었으나 네. 중요한 건 권성동 의원과 조경식 KH 부회장이 주고받는 네. 아주 은밀한 네. 대화는 녹음이 되어 있고 그것은 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나와 있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 쓸 48억이며 실제로 배상윤과 그다음에 그 이 조경식과 그리고 조경식이 연결해서 배상윤과 지금 그 저 캄보디아에 적색 수배 중인 네. 당사자 범죄자입니다. 범죄자하고 국회의원이 통화 연결을 조경식 씨가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 뭐냐 이 사람들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쌍방울이 사실은 아무 경기도지사 대북송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냥 자신들의 개인 사업이었다. 이런 얘기를 한 내용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한번 살펴볼게요. 네. 김성태 김성태. 외국에 있었어요. 예. 잡아오잖아요. 잡아왔죠. 얼마 전에 외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등 조직 그룹 네. 50명 예. 경찰 TF가 테스크포스가 예. 다 잡아옵니다. 다 잡아. 배상윤을 못 잡나요? 안 잡아오네요. 안 잡았죠. 안 잡아오네. 예, 여기서 시작입니다. 아, 배상윤은 무슨 제주로 안 잡힐까요? 적색 수배 대상인데. 네. 김성태가 와서 모든 걸 정리하면 끝났는데 김성태의 발언 자체가 애매하거든요. 네. 이재명을 확실히 엮어야 되는데 네. 이재명을 엮을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배상윤을 하나 남겨놓고 네. 배상윤이 들어오면서 이 조경식 부회장 말에 의하면 그 이야기를 이자, 제자, 명자, 이화영 이름을 엮기로 되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든 그렇게 하려고 밖에 놔뒀는데 예. 이 잡아 들여오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런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상황은 바뀌었고요. 예. 그래서 배상윤도
어디랑 통화를 했습니까? SBS랑 통화해서 그렇죠. 이재명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예. 제가 어제 좀 통화를 해봤는데요. 배상윤과는 아니고요. 누구랑 통화하셨습니까? 배상윤과 그 통화를 하기로 되어 있던 언론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SBS 이외에 다른 이외에 언론사. 그래서 예. 제가 통화를 했었고 네. 통화하기로 되어 있었다. 배상윤과. 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얘기도 제가 직접 통화는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네.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구나. 그러면 배상윤은 지금 누가 배후라고 해야 됩니까? 누가 보호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우선 배상윤의 불법이 있고 예. 그것은 검찰이 수사관 통해서 잡아오면 됩니다. 예. 아니면 뭐 다 통해서 하면 됩니다. 근데 오지 않는 이유는 네. 우선 검찰이 손을 놓고 있는 거죠. 아니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검찰이. 그럼 검찰은 그냥 작업을 할까요? 위에서 조정을 하는 거죠. 그 중간에 네. 있는 사람이 권 박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권 박사는 누굽니까? 예. 친윤, 예. 찐윤, 찐윤. 최측근입니다. 네. 윤석열, 김건희, 권성동, 장제원 이렇게 만날 때 시절에 가장 찐윤입니다. 네. 그럼 그 찐윤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라고 예. 하는 부분 관련해서 조경식 부회장이 나와서 말한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약간의 상상은 하고 있었지만 네. 직접 입을 통해서 들은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거죠. 그 48억이 실제로 건너간 겁니까? 아니면 그 액수는 불발이 됐습니까?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으나 예. 이 조경식 회장은 예. 건너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액수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내가 액수 액수. 그 권성동 액수라고 하는 워딩에서, 얘기는 예. 권성동 워딩에서 예. 나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주지 않고 저렇게 좋은 모양으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것이고요. 예. 조경식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또 반격이 나오긴 합니다. 네. 그런데 조경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감옥에서 무엇이 얻을 게 있다고 저 자리에 나와서 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 네. 억울한 거, 그리고 세상에 내가 불편하고 저 사람 얼마나 향 불편해지겠습니까? 네. 그리고 수원구치소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이게 요번에 나온 게 아니라 작년 중반부터 네. 저 이야기를 언론에 계속 하려고 맞아요. 있었다는 예. 겁니다.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수사해서 이 배우를 모두 다 밝혀내야 네. 한다. 자, 잠시 뒤 1시간 후에 국회 본회의에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가 되고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하게 되는데요. 네. 어떻게 될까요? 오늘 10시에 보고됩니다. 네. 오늘 내일 글피에 본회의가 또 잡혀 있습니다. 네. 글피에는 특검을 기간을 연장하고 그리고 검사와 그리고 파견 공무원을 연장하는 증원하는 네. 내용입니다. 사실 더 센 특검법이 아니라 더 완전한 특검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더 안전한 특검법 네. 그것을 9월 11일에 통과시킬 텐데요. 그날 체포영장 표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본인은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를 쓰긴 했는데요. 뭐 국민의힘에서는 반발하겠죠. 국민의힘이 아니 뭐 본인이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한다고 했고 예. 국민의힘에서 서약했고 이러면 뭐 구차하게 그러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너무 많은 것들이 여실히 드러나서 네. 요 조경식 부회장 이야기를 넘어서 통일교에서 네. 나오는 돈 얘기는 뭡니까? 통일교. 예, 통일교는 통일교의 2인자의 부인인가요? 예. 그분이 부인인지 어쨌든 아주 중요한 사람이 사진을 찍어놨다고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것도 윤영호 관봉권, 세계본부장의 부인입니다. 관봉권을. 관봉권 예. 그리고 그쪽에 가니 관봉권이 많다라고 하는 게 예. 제가 들은 제보입니다. 아. 관봉권이 아주 많다라고 아주 많다. 하는 제보이고요.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한국은행에서 이 관봉이 비닐후에 쳐진 채로 가는 게 기본입니다. 비닐후. 비닐후에 쳐져서 딱 가면 네. 자 은행에서는 이것을 1,000만 원을 네.
장윤선 기자에게 줍니다. 그럼 장윤선 기자에게 1,000만 원 준 거 기재해야죠. 네, 그렇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전산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5,000만 원 갔으면 당연히 5,000만 원이 100개 갔으면 당연히 그러면 여기서는 어디로 갔는지를 다 추적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사건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게 될 것 같고요. 특검 기간과 수사 역량이 더 늘어나고 증언되게 되면 더 많은 사실관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되고요. 의원님께는 그 벤츠 있지 않습니까? 네. 벤츠와 키. 네. 벤츠 키. 네. 그거는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별도로 취재해서 취재합시다. 네, 취재해서 또 보도. 황당무계한데요. 네. 말씀처럼 건진에게 예. 인사청탁 아니면 여러 가지를 위해서 수천만 원짜리 목걸이가 갑니다. 네. 팔찌가 가고 예. 브로치까지 갑니다. 가방이 갑니다. 그리고 관봉 쳐진 돈다발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다 벤츠가 달려가서 키까지 주어지고 오는 상황. 이것은 제보를 받은 거니까 이건 아직 더 수사해 봐야지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이 돈이 누구를 보고 가는 겁니까? 김건희 부부. 김건희하고 윤석열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이 김건희 목걸이는 건진 차라고 준 겁니까? 김건희 차라고 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돈다발은 김건희 주라고 네. 간 돈다발일 가능성이 많고요. 아니면 김건희가 이거 나 뭐 하는데 쓰라고 준 돈다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화들짝 놀라서 누가 없앤 겁니까? 검사들이 없애버린 겁니다. 네. 모두가 조직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이 세상 지금은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단호하고 아주 빠르게 가야지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검찰이 또 스멀스멀 기어나오고 그 검찰들은 다 연루되어 있다라는 네. 말씀드리면서요. 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 너무 소중한 분들 네. 그러나 중앙에 다 오염된 검사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내란 잔재 뿌리 뽑는 과정 속에서 다 뿌리 뽑아야 인사청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천만 서영교 의원님 오늘도 제가 열정적인 100만 조회수 유튜브 조회수만 모았는데 3천만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서영교 TV는 별로 구독자가 늘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그래요. 취재 편의점도 안 늘어요. 그래서 자, 서영교 TV 구독, 좋아요, 중요한 내용 거기에 알림 다 설정. 들어 있으니까. 예, 서영교 TV 꼭 네.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 그걸 통해서 네. 온 세상의 비리와 문제 지적해 나가고 더 나은 세상 제가 입법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윤선 화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